자, 이번 시간은 재산세 징수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세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부과 징수를 하게 된다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산세는 보통 징수라고 하는 것. 지문 바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핵심 지문 보니까요. 1번 지문,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2번,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3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된다. 해서 자, 지자체에서 부과를 하게 될 텐데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어떻다? 납세 고지서 송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쟁점 안 돼요. 그다음에 4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된다. 약간씩 표현들을 바꾸고 있고요. 5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을 한다.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해당 재산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서 소액 부징수 제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일단 지금 쭉 지문들을 보셨는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각각 개별 항목으로 간다. 근데 이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죠. 분리과세, 그다음에 별도 합산, 종합합산. 그래서 묶어서 토지는 한 장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래서 혹시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선박도 있고 주택도 있다라고 전제하면 5장의 재산세 고지서가 송부가 되게 될 것이다. 토지는 종류가 많더라도 묶어서 그 지자체장이 일괄적으로 하나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송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큰 이슈가 되지 않고요. 자, 2,000원 미만일 때 소액 부징수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취득세 이런 것들은 소액 부징수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이 되면 어떻다? 6,000원을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 재산세는 소액 부징수 제도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 시골에서요. 전답과수원 이런 것들 각 필지가 작다. 그러면 0.07%니까 상대적으로 어떻다고요? 2,000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토지가 많다 할지라도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 이런 식의 구조고요. 65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보시게 되면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 문제라서 요즘하고 잘 안 맞는 그런 문제인데요. 거주자 갑은 2012년 2월 10일 현재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해서 2월 달에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 2012년도 본 갑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하게 된다 해서 우리가 재산세 납세 의무의 성립식이 6월 1일 이렇게 봤고요. 2번 지문이요.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지자체에게 신고해서 확정한. 이걸 틀리게 뽑았네요. 옛날 문제도 보니까 유치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 징수를 하는 것이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종부세는 원칙은 보통 징수인데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3번째는요. 갑의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납기도 거의 2년에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자체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자,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지금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해서 취납시제라고 해서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되면 어떻다?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납부나 충당이 있게 되면 어떻다? 역시 납세 의무 소멸하게 된다. 시효라고 하는 거 기억 한번 하셔야 되죠. 우리가 이제 시효 얘기하면 또 민법 얘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20년간 행사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등기청권. 소위 그것이 채권적 등기청권일 때 10년이라는 기간, 10년이라는 지난 기간이 지나면 어떻다? 기본적으로 시효 완성으로 등기청권은 소멸한다. 물론 항상 이슈가 되는 게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시효가 정지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기본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 5년,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 5년. 자, 도세 채권도 사실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고 공부하지는 않지만은 공법의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몇 년? 5년 이렇게 가게 되죠. 5년이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2012년 6월 1일 날 이 사람은 지금 납세 의무가 소멸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5년 지나게 되면 어떻다고요? 시효 완성.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만약에 부과를 안 한다. 그럼 이건 제척기간 얘기구나. 제척기간 얘기는 기본이 5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척기간은 7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사기 등이 매개가 됐다.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는 제척기간을 얼마로? 10년으로 봤던. 이 제척기간 5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과를 했다고 했을 때 역시 5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럼 이것도 역시 시효 완성으로 조세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요 4번 지문은 제척 기간에 관한 주제,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5번 갑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 신청도 가능하다. 좀 이따 설명드릴 주제. 자, 분납은 500만 원 초과했을 때 분납 가능하고요.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물납이 가능하다. 요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일단은 되게 간단한 주제 2번을 답으로 뽑았는데 좀 옛날 문제다 보니까 유치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2번 문제예요. 이런 문제도 옛날 문제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죠. 그 다음에 재산세가 답이 됩니다. 종부세는요, 지방세가 아닙니다. 종부세는 국세의 일종이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어디에서도 나왔었냐면은 바로 29회 30회 연속 부동산 학계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때 문제 출제 포인트는 보유세가 뭐냐라고 하는 거. and 국세, 보유세 플러스 국세가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종부세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일종이고요. 종부세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국세의 일종이 되게 된다. 해서 이 문제 답은 D급번.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은 이제 요즘 문제하고 좀 안 맞죠? 안 맞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제가 수정을 한 문제 유형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 납기라고 하는 게 역시 그냥 재산세에서 쉽게 문제 내줄 때 항상 출제 포인트는 뭘 가지고? 납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 재산세 납기가 문제가 되는 게, 자,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세트 뭐가 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주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봤을 때 그걸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토지 건물 세트로 봤을 때 주택. 자, 그럼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나가 7월 31일짜리가 있고요. 하나가 9월 30일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요걸 설명드릴 때 이렇게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자, 토지가 있고요. 이 위에 건물이 있게 됩니다. 만약 이게 주거용이면 이건 주택으로 토지 플러스 주거용 건축물을 묶어서 주택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다 치고 주택은 이제 논외로 치고, 자, 여기 보면은 자, 멀리서 봅니다. 세금 받으려고 지자체에서 눈이 벌게져 가지고 멀리서 봅니다. 그럼 뭐가 먼저 보입니까? 건물이 먼저 보입니다. 건물. 그래서 건물을 먼저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발견된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쳐다보면 뭐도 있다? 토지도 있다. 그래서 토지라고 한 것은 언제? 9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게 이제 별건 아닌데, 건물이 먼저 보이니까 건물 먼저 받는다 해서 6월 1일 날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될 것이고,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어떻게 해라? 바로 재산세 부과 고지서를 발부를 해라 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럼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는 자, 이 납세 의무자는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 정기분을 얘기합니다. 수시분은 별개. 자, 뭐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수시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별로로 치고, 정기 건물분 재산세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뭐라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여기 별건 아닌데 그냥 공부하는 과정에서 헷갈리니까 건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지. 그럼 주택은 토지 플러스 건물이니까 절반씩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절반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또 어떻게 한다? 절반을 부과한다. 근데 이 문제 거의 대부분의 답은 바로 이하이죠. 자, 이게 이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주거용 건축물 플러스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이것을 주택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 전세 납기 아까 본 것처럼 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럼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건 뭐가 되겠어요? 특례 조항이 되겠죠. 자, 이 납월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석을 하죠. 두 개가 출제 이슈가 돼요. 자, 지금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물분은 출제 포인트가 안 돼. 너무나 당연하니까. 자, 건물분 재산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 건물분 재산세가 1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요건 이슈가 안 돼.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가 만약에 20만 원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가 20만 원, 자 지금 이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뭐라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이랑 착각을 유도한다고. 주택이랑 착각을 주택만 금액에 따라서 액수가 얼마 안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언제 바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이게 이제 납기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납기 문제는 사실은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택에 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토지분 재산세, 요것만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출제할 수 있는 쟁점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언제 바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 징수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구성할 때 7월 31일까지, 요것도 옳은 표현, 9월 30일까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앞에 16일이나 이걸 빼버리고 마지막 날짜만 시험 지문에서 표시를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납기라는 개념 하나 보셨고요. 이게 이제 정기분 재산세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 한 개짜리. 자, 수시 부과할 사유가 있게 되면 수시 부과할 수 있다.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문 가지고 날리겠고요. 분납 얘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미 아까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체크했던 개념인데요. 자, 분납이라고 하는 거 500만 원 초과했을 때 다 2개월의 범주 내에서 분납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수를 따지게 되면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 500을 초과하는 금액만 어떻다 분납할 수 있다. 근데 1000만 원 초과하면 어떻다? 납부할세액의 2분의 1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분납이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재산세에서 하나의 쟁점이 되고요. 나중에 종부세에서 250만 원 초과하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하는 분석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분납에서 주연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어찌됐든 500만 원 초과하면 어떻다? 자, 경우에 따라서 500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전체 납부세액의 2분의 1까지 2개월의 범주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요. 바로 이어서 마저 보고 정리해 볼까요? 자, 물납이라고 하는 거. 물납. 자, 지금 이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딱 하나밖에 지금 없습니다. 바로 재산세만 어떻다?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취득세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안 되겠죠. 금액 얼마나 한다고 6천 원인데 뭐 물납을 해. 자,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고요. 종부세, 양도소득세도 물납 제도가 있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재산세 돈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때 모두 가능하다. 물납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자 일단은 1,000만 원 초과. 아까 분납은 얼마? 500초과. 물납은 뭐라고요? 1,000만 원 초과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다 물납할 수 있다. 만약에 자 어디에서 성남시장이 재산세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물납을 한다. 그럼 성남시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관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물납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아니야. 관리 가능해야지 물납을 허용하는데 일단 출발점 자체가 뭐라고요?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어떻다 물납을 할 수 있다 해서 하나, 둘, 첫 번째가 1,000만 원 초과, 두 번째가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 신청을 받은 사람은 자, 뭐 1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납 신청을 받으면 지자체는 무조건 물납을 허가를 할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절받게 되면 좀 특이한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바로 변경해서 다른 물납 신청을 또 한번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변경해서 허가가 있게 되면 어떻다? 물납도 가능해지게 된다. 그래서 처음 제시했던 물납 대상 부동산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다 변경해서도 어떻다? 물납 허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제 포인트가 바로 이거야. 자,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어떻다? 그 부동산 가액을 판단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갔었죠. 외웠던 거. 토지, 건물이라고 하는 거. 토건칠이라고 했었고, 주택은 얼마? 60%. 해서 토지, 건물에 있어서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시가 표준 곱하기 70%, 주택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 곱하기 60%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시가 표준액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가액, 그러면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이걸 하는 거지 따로 감정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물납이라는 개념에서 자, 두 가지, 세 가지, 최대 네 가지 뽑아내죠. 1,000만 원 초과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세 번째 이슈가 변경하는 것도 중간에 물납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게 되면 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최근 문제 하나 이슈가 됐고 지금 가장 오래된 문제 유형이 물납 신청을 했을 때 이거 어디까지 인정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시가 또는 시가 표준에 같은 개념입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다 물납을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물납 네 가지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변경 허가 등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쟁점이 자 바로 이 아이죠. 바로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요렇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내용 없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재산세에서 1년에 3문제에서 4문제 구성되는데 요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물납 보셨고요. 마지막 주제. 자, 압류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요 얘기를 하려면 요건 딱 한 번 23회 때 구성이 됐고 안 나와. 근데 지방세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법조문이거든요. 혹시나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수험생이 겁나 헷갈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다시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신탁재산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X주택, X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수탁자, 맞는 사람을 우리가 수탁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수탁자한테 신탁을 합니다. 맡겨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신탁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신탁 등기와 아울러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등기 명령 무관하게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일단 이렇게 가셔야 돼. 근데 아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다고요? 압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록면허세 하면서 가압류, 압류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압류라고 하는 게 뭐였죠?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안 내는 것들한테 자 공매를 붙여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합니다? 압류 등기. 그래서 이 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를 위한 등기이므로 따로 이 등록면허세가 비과세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 등록면허세 할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압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이게 뭐냐면 그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와 있는데 외울 게 뭐라고요? 예외가 항상 시험에 든다고 그랬어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 다 압류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한테 신탁을 했습니다. 병이라는 사람도 누구한테? 을한테 신탁을 했다. 등등등 했을 때 세금을 체납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체납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다 압류할 수 있다.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다 압류할 수 있다. 이건 깊이 가시면 안 돼. 딱 한 번, 23회 때인가 구성이 됐던 지문이에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스토리가 어떻게 가냐면 지금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이렇게 가는 거죠. 6월 1일 현재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될 테고 아까 건물은 7월 31일까지 토지는 9월 30일까지 세금을 잘 내면 된다. 주택은 반반 이렇게 가는데 20만 원 이하이면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얘가 체납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신탁재산 요것만 나오니까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다 압류할 수 있다. 요 정도가 주요 이슈. 해서 자, 이제 여러분 교재 가지고 지금 빠져있는 지문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나와 있죠? 납부기한, 정기분, 재산세 납기 등에 대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납기. 자, 요렇게 되어 있구나. 1번 지문이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 정기분을 얘기합니다.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번 똑같은 지문인데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서 틀리게 뽑았죠. 건물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박 항공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외우지 마요. 이게 이제 지금 16년 만에 처음 나온 지문이야. 지문 억지로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박 항공기가 튀어나왔다고. 그러면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실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토지가 나중에 받죠? 해서 7월, 9월 이렇게 가네요. 그 다음에 5번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19만 원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이게 이제 함정이라고. 주택은 원래 절반씩이었는데 액수가 20만 원 이하가 되면 다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토지는 금액을 불문하고 무조건 뭐라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자 20만 원 초과로 되어 있고요.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계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라고 해서 옳게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7번 지문 검토하니까 주택분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뒤쪽에 바꿔치기 했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바꿔치기 해서. 그래서 지금 주된 출제 경향을 보면 뒤에 마저 봐야 되는데 바로 주택분 재산세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 금액을 작게 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제 트릭 쓰는 것들 하나 주의해 주시고, 교재 67페이지 8번
지문 보게 되면 해당 연도의 주택의 부과세액이 100만 원일 때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틀렸죠? 주택은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한꺼번에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일반적인 경우 얼마? 당연히 절반씩. 지금 답을 뽑는 걸 좀 눈치를 채셔야 돼. 주택에서 결국은 답을 구성을 하고 있네요. 9번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의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때는 9월 30일 납기로 틀렸죠?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즉 7월 31일을 납기로 해서 다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0번 과세 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납기와 같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이었었죠. 자, 우리가 일반 별장을 제외한 주택에선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개념. 해서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율은 얼마? 4%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따로 납기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별장도 주택의 일부니까 뭐 기본적으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2분의 1, 그 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분의 1. 이게 원칙인데 혹시 별장에 대한 납부할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 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박스예요. 자,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 자,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분납해 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해서 좀 쉽게 구성을 했었고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을 초과해서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를 시장 군수등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별 쟁점 되지 않습니다. 뭐 분납이든 물납이든 신청서를 제출 며칠까지 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 이슈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자, 세 번째 박스예요.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자, 납부세액이 괄호 열고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두 가지죠.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다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정도고요. 넘어가서 2번 지문 답이 됐네요. 교재 68페이지.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 신청을 받아서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라고 해서 틀렸죠? 이게 1,000만 원 초과는 금방 캐치를 해요. 근데 그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이걸 갖고 출제 포인트로 삼아서 답을 구성을 했네요. 3번 질문이요. 지방세법상 물납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금액 포인트, 금액에다 출제 포인트를 둔 것이죠.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4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내에 있는 자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해서 옳은 표현.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5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서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1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된다 해서 옳은 표현. 큰 쟁점 안 되고요. 6번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해야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안 된다고 뭐 10일 전까지 하고 말고 이런 것들은 중요 이슈가 아니죠. 7번 물납하려는 자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오른쪽에 드디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했던 답인데요. 자,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 한번 물납 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다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또 한 번 물납 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에서 이 지문이 좀 특이하게 냈던 주제예요. 잘 내지 않았던 그런 주제. 9번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은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했을 때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요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어떻게 해라? 물납 신청을 해라. 근데 물납을 받아줄지 안 줄지 10일 넘어서 결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다 굳이 이걸 가지고 가산금을 물리고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니다. 즉, 납부기한 내에 어떻다?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비슷한 주제가 어디에서 이슈가 되냐면 등록면허세 중요쟁점이 됐었죠. 원래 등록면허세는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납부만 해도 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등록면허세 이슈에서 쟁점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거 물납 가격 평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시가라고 하는 거. 시가. 요게 지금 23회 때부터 우리 교재 8년 동안 구성할 때는 나와 있지 않는데 과거에 답이 됐던 주제 중 하나가 뭐라고요? 시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고 거기 이제 압류 관련해서 국가 지자체의 체납은 국가 지자체에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을 모두 폐지한다. 우리가 총론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거야. 지자체나 국가가 세금을 체납했다. 거기다 굳이 연체를 물릴 이유는 없다라는 의미. 자, 두 번째, 다른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앞에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틀렸다고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중간에 이제 관련 기출 문제 중에서 어디 이 66페이지하고 68페이지 문제가 있는데 66페이지 문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재산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납기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맞죠? 선박분 7월 16일부터 7월 30일인데 중요치 않다고 그랬었고요. 이게 29회 때 문제구나. 3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세 고지서 발급해야 된다. 이게 깔아주는 지문이고요. 4번 답이 되겠다.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9월 30일 틀렸죠?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5번 재산세 물납하려는 사람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한다. 그래서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거의 대부분 주택분 재산세 그리고 좀 어렵게 구성하는 게 토지분 재산세 금액 작을 때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틀린 표현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교재 68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보면은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지방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도 분할납부 가능한 건 바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핵심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조세 분류라는 개념과 같이 맞물려 가게 되는데 일단 이 문제를 보실 때는 이 문제를 재산세 이렇게 가시면 힘들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은 뭐라고요? 취득세는 아니죠. 취득세는 아니잖아요. 종부세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일단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쉬운 걸 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시험장 가서 기억이 나면 좋은데 약간 어렵게 하려고 재산세, 도시, 지역분 나와 있죠? 우리 설명 안 들었는데 재산세 일종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재산세를 더 뜯어낼 수가 있다고. 이게 재산세, 도시, 지역분이라는 주제가 중간에 있었는데 그냥 재산세 일종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총론할 때 설명드렸던 거. 자, 건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래요? 지역, 차원, 시설세 내야 된다고 했었죠? 건물 갖고 있으면 화재가 나면 소방차 와야 되잖아요. 소방차 이런 거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역, 차원, 시설세라는 게 있다고. 이게 재산세와 같은 의미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리을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요거 하나로 이제 가게 되는데 물납, 분할납부 둘 다 인정되는 것은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종부세 설명드립니다.